안녕하십니까, 경매단 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경매에 대한 팁을 한번 설명하면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경매를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할 수 있을까? 경매가 가장 안전한 매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안전한 경매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경매는 쉽지 않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우리 옥션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사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추천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고를 때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판단하십시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경제적 부동산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부동산 분석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됐던 거래가액, 혹은 제가 아는 동네이거나 혹은 부동산에 대한 중개거래 물건을 보고 이 부동산은 적어도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 이거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법률적 부동산 분석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권리 분석입니다. 어떤 권리 분석이냐? 부동산 등기부 상의 권리 분석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쵸? 소송 등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바로 법률적 부동산 분석입니다. 이것은 학습이 필요하겠죠. 어디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법률적 부동산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신 분석,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 이거는 다시 말하면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떤 여신의 환경에 처해 있는지 여신을 체크해야지만 된다. 이 세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경매 분석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경제적 부동산 분석과 법률적 부동산 분석, 그리고 여신에 대한 체크, 여신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탐구할 만한 부동산 물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 물건으로 이 물건을 뽑은 게 아니고요,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물건이고, 이 경매는 오늘 경매 입찰 보는 물건이네요. 오늘이 입찰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그쵸? 경제적 부동산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한번 번호를 정한다고 하면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죠? 부동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부동산 물건이고 이것이 아파트냐 빌라냐 주택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르겠죠.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체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되고요, 발품을 팔아도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동산을 설명하자면 여기 경매 정보지에는요, 소재지와 그리고 세 주소지, 여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종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혹은 아파트, 근생, 이렇게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경제적 부동산 분석에 봤을 때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세대구나 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죠. 모르시면 다세대가 뭔지 검색해 보시고 찾아서 공부해 봐야 되겠죠.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702호가 이렇게 별도로 경매가 나올 정도로 다세대라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는 재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물건의 종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2번 체크를 했죠. 물건의 종별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액과 1차 금액과 시장 분석을 하게 되겠죠. 경제적 부동산 분석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기가 시세가 어느 정도다. 지금 감정평가가 높게 됐는지 아니면 적게 됐는지 이 감정평가에 대한 시점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기를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감정평가된 시점을 갖다가 저희가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된 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매가 붙여지고 되어진 시점이 적어도 2021년 8월 19일이니까 이 시점을 기점으로 본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시결정 시점을 한번 봅니다. 이걸 한번 3번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시점에 대한 감정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감정 기준이 됐던 게 2021년도니까 21년도 8월 달에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과연 거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로 현재 시점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경제적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물건으로는 경제적 부동산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저희가 입찰 볼 때 이 금액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보다 더 적게 준비했었을 때는 입찰이 취소가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최소 입찰 보증금 2,920만 원. 여긴 10%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 경매 조건이나 재경매 관련된 내용에선 이 부분이 20% 혹은 30%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증금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볼 건 아니지만 반드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인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일괄 매각이라는 게 뭐냐?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왔구나. 토지와 건물이 다 내 거냐? 봤더니 건물 면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이 14.8평이네. 14.8평이면 얼마나 클까? 이렇게 경제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요. 대지 지분이 7평이에요. 와, 이거면 거의 2분의 1에 대한 대지 지분율인데요. 상당히 높긴 하죠. 이 대지 지분율은 언제 좀 실용평가가 있냐면 다시 재건축을 할 때 대지 지분에 따라서 지역별로 대지 지분이 6평에서 9평 이상이 되면 입주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가 6평 이상에 대한 밀도 지역이면 여기는 6평 이상이 되어지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향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부시고 다시 지어진다 그래도 입주권은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건 나한테도 중요하고 내가 매각했었을 때 제3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지 지분율이 낮으면 매가가 그거만큼 다운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 지분율은 어쩔 때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지 지분율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1번 계산했고요.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2번 했고 3번 했죠. 그 다음에 4번 하고 나서 저희가 5번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죠. 그러면 5-1번이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은 다 경제적 부동산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경제적 부동산 분석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여기에서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나눠지게 되겠죠. 이제 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입찰가액을 올릴지 내릴지 이거에 따라서 1차 입찰 볼지 2차 입찰 볼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경제적 부동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법률적 부동산 분석이라는 것은 법률은 민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동산은요 행정처와
법원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재산권 형태인 거예요. 부동산 공부라고 해서 토지 등기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신고 사항은 행정청에 있어요. 구청이나 관할 군청에. 등기부만 법원이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이렇게 같이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법률 권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 매각 현황, 이렇게 7층, 그리고 면적이 몇 평이고, 그리고 여기는 건물, 토지 이렇게 대지권 나와 있다는 것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적인 권리 증서들은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으로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까지는 다 공부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한 것을 저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법과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민법과 관련된 등기부는 사법,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됩니다. 좀 전 설명과 함께 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부, 이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공법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사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등기부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 현황, 그러면 임차인 현황은요, 법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 현황은 뭐예요? 그쵸. 공법에 해당하니까 공공기관에서의 관련된 체크사항이고요. 등기부 사항에서 나와 있는 이 등기부 현황은 법원의 등기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설명했던 2번 법률적 부동산 분석이 필요하다. 법률적 부동산 분석이 필요한 것은 요 등기부 현황과 기타 서류를 보완해서 법률적 행위가 생깁니다. 임차인 현황은요,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체크 포인트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법에 해당합니다. 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서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요즘에는 이거를 동사무소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는 이렇게 임차인 현황과 이런 주거 관련된 걸 체크하는 데가 동사무소 혹은 행정복지타운이라고 얘기하죠. 이전에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고요.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있죠. 퇴고상원들을. 여기서 임차인이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상의 특별법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처음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원포인트, 체크 포인트예요. 임차인 중에서요, 저희가 인수해야 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현황 중에서 저희가 등기부를 봤더니 여기에는 뭐예요? 현재 박문씨 채무자 겸 소유자가 여기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 현황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저희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가장 기초적인 물건이 되겠죠. 만일에 여기가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와 점유한 날짜가 이렇게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만약에 빠르면요, 위에 있다. 2018년 7월 17일인데 2018년 7월 1일이라고 하면 이 임차인 A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법률적 분석이 되겠죠. 이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이 전입과 점유일이 표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인수되어지는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인수해야 될 임차인의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법적 권리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배우셨죠?
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이 근저당권인 것 같습니다. 이 근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다? 소멸되어진다. 소멸. 그래서 이거를 소멸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 앞선 권리를 저희는 뭐라고 한다? 인수주의라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배웠듯이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여기다가 압류,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의 5대 권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인수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인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들은 다 뭡니까? 소멸. 자, 이것을 체크 포인트로 하는 것을 바로 법률적 부동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률적 부동산 분석에 대해서 추가로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소송에 대한 여지가 있느냐? 이 소송은 여러분들 경매 사건에서 소송은 있는 게 바로 이제 임차인이 있거나 점유권자가 있으면 명도라는 것을 해야 돼요. 경매는요, 왜 안전하냐면 6개월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 인도해 주세요라는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명도 소송의 약식 소송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률적 부동산 분석을 하면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제가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 소송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도 명령까지 공부해 두신다고 하면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이렇게 낙찰받고 나서 인수되어지는 권리 혹은 만약 점유권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명도를 해야지만 되는지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신 분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신 분석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내가 기대출이 있는지, 이미 내가 사용하는 대출금이 있는지를 다 체크하셔서 이렇게 경락을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여신에 대한 것이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여신 분석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나와가지고 혼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여신 분석에 대해서는 이 여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홍준기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매와 관련된 분석을 쉽게 배웠어요. 자,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는 동안 경매의 한 사이클,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매 쉽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포인트로 경매를 가리키는 저희 경매당 뉴스 영상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원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